매그너스 보냐? 라는 뉴스인데요. 스맥다운 단장 닉 알디스의 대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슬보츠와 파이트 포 셀렉트는 WWE 내부에서 두 사람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닉 알디스의 현역 복귀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검토됐으며 작년에는 솔로 시코아와의 프로그램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위기로는 닉 알디스가 다른 선수를 대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군터하고 맞붙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에 두 사람의 충돌이 큰 화제를 모은 만큼 썸머슬램에서 성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 알디스 아직 은퇴 선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현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NWA 활동 도중에 뜬금없이 WWE에서 이제 GM으로 데뷔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물음표를 띄웠었거든. 근데 아직 선수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썸머슬램에서 군터하고 경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커리어 킬러인데 아나운서랑 싸우고 GM이랑 싸움 리얼인 예, 해서 뭐 팬 메가피의 마지막 경기를 또 군터가 한 적이 있네요. 네. 팬 메가피도 마지막 경기죠. 다시는 이제 비즈니스에 나오지 않겠다. 랜디 오튼이 패배하면 그랬는데 랜디 오튼 졌으니까. 그러면 팬 메가피의 마지막 경기도 군터가 한 셈이네. 그런 셈이고, 지금 이제 뭐 WWE의 존 시나, TNA의 AJ 스타일스, WWE의 골드버그, 이제 NWA의 닉 알디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닉 알디스하고 군터 경기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군터의 경기력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이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도 충분히 보여준 것 같고, 이 닉 알디스라고 하는 경기가 정말 뚝뚝 끊기는 정말 재미없는 경기만 하는 닉 알디스를 상대로도 아마 썸머슬램에서도 볼만한 경기를 군터가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썸머슬램 군터 대 닉 알디스 한다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됩니다. 군터가 경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커리어 킬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나도 그걸 알지만 이미 늦었어. 난 뇌절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빨리 좀 보고 싶어요. 군터가 좀 챔피언 전선에 가든지 커리어 킬링을 계속 하든지 뭔가 좀 큰 그림 보이는 걸 좀 보고 싶어요. 해서 썸머슬램에서 아마 닉 알디스의 커리어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나갔을까라는 뉴스인데요. 쉐이머스가 WWE를 떠난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WWE는 쉐이머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일 때 계약을 수정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는 이를 즉시 거절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재계약 없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9년 동안 WWE를 대표한 베테랑에게 연봉 삭감이 포함된 계약을 제안한 것은 무례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WWE가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베테랑 선수들의 계약을 재조정하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절친 세자로가 있는 AEW로의 이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자로가 AEW로 올 수 있게 많이 밀어주고 있다, 뭐 이런 백스테이지 루머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뉴스로만 접했던 기존 베테랑 선수들 연봉 삭감, 거기에 있어서 뉴데이가 거부하고 나갔다, 여기에 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쉐이머스도 그중 한 명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쉐이머스도 기존 선수 연봉 삭감, 누구는 50% 삭감을 받아들였다, 그게 누구인지 말할 수 없지만 그 50%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했다 라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쉐이머스는 그렇지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점이, 트위터 X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뉴욕의 무슨 타워에서 깃발 꽂았는데 그 깃발에 글씨를 바꾸는 밈이 있었잖아. 그래서 쉐이머스를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으로 올려라 라는 그 합성을 쉐이머스가 직접 본인 트위터에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저번 주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쉐이머스는 마지막 협상까지도 WWE에 좀 남아있으려고 했어. 왜냐면은 자신의 인컨 챔피언십으로 올려주세요 라는 그 밈을 본인의 트위터로 올린 게 재계약 협상 중일 때 올린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WWE에 남아있으려고 했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고자 했어. 근데 마지막까지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WWE가 예전처럼 로열티, 레거시, 회사와 선수 간의 패밀리십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가 내지는 주주들에게 매출 관리하는 데 좀 많이 급급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쉐이머스라는 베테랑 선수에게 연봉 삭감을 해서 갖고 있을 마음은 있었지만 쉐이머스가 내미는 금액을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었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네. 관철 안 되니까 바로 WWE 바로 떠났다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쉐이머스에게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을 주세요, 이게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장면인데 이걸 그냥 합성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게 밈으로 떠돌고 있어요. 밈으로 이 깃발의 내용만 바뀌어서 밈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식 작별이란 뉴스인데요. 쉐이머스의 퇴사는 사실상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는 WWE 홈페이지의 슈퍼스타 명단에서 삭제되어서 알럼나이의 동창생 페이지로 이동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서도 WWE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활동명도 변경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WWE를 대표했던 쉐이머스는 결국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오르지 못한 채 그랜드슬램의 달성 꿈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쉐이머스가 쉐이나 베이즐러 옆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이제 SNS에서 WWE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어요. 이게 실제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이별할 때 WWE하고 관련된 어떤 글도 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전에 포스팅된 건 괜찮은데 지금 선수 프로필란에 WWE를 대표하는 이름을 이젠 빼야 돼요.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애덤 코플랜드도 지금 코프잖아. 에지가 애덤 코플랜드에서 지금 코프로 이름을 바꿨잖아. 그게 그런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쉐이머스가 활동할 거고 어떤 이름으로 활동할지 일단 궁금해지고, 확실한 거는 메디컬 클리어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니까, 또 얼마 전에 머리 부상도 있었으니까 당장 다이너마이트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로 언제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선수 복귀 타이밍에서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부상 중에 재협상을 했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쉐이머스가 언제쯤 선수로 뛸지도 궁금해져요. 라이백이 이름 지키려고 개명까지 한 라이백. 그니까요. 그래서 워리어가 이름이 워리어인가? 그렇잖아. 워리어 헬윅 워리어인가? 뭐 그래요. 네, 아무튼 워리어도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뭔가 그 저작권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WWE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인디에서 유명한 애들도 WWE 올 때 이름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AJ 스타일스가 AJ 스타일스로 레슬링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WWE 관례를 깬 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쉐이머스의 19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와, 처음에 더럽게 싫어했는데, 그죠? 존 시나도 싫어했는데 존 시나를 테이블로 밀쳤다고 챔피언 되니까 경기 개 못하는데, 와, 거의 재앙에 가까운 테이블 매치잖아 그거. 그때 진짜 개 싫어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잘 돼가지고 잘해져가지고 말이야. 나중에는 민심 회복했던 쉐이머스인데, 쉐이머스는 잘린 건 아니고 쉐이머스가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WWE에서 돈을 깎은 채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쉐이머스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쉐이머스는 90일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90일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상호해지기 때문에 90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타단체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쉐이머스가 부상 중에 WWE 떠난 거기 때문에 지금 쉐이머스의 몸 상태가 100%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쉐이머스 3번의 WWE 챔피언, 1번의 월드 챔피언, 3번의 US 챔피언, 5번의 태그팀 챔피언, 킹 오브 더 링 우승, 로얄 럼블 우승, 머니 인 더 뱅크 다 해봤네.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빼고 다 해봤는데, 근데 인터컨티넨탈 챔피언만 쏙 빼놓고 정말 다 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뭐 머인뱅에 로열 럼블에 킹 오브 더 링까지 다 했어? 제가 인컨만 못 해봤네요. 너무 아깝습니다. 더 봐 재결성 하자. 그럴 수도 있죠. 남은 인컨챔 AW 가서 따라 인터내셔널 챔피언 따면 되겠다. 가서 타케시타랑 브로울링 배틀 막 하면 진짜 개재밌을 듯. AW에서 인터내셔널 컨티넨탈 따면 WWE 그랜드 슬램인가요? 그건 아니죠. 또 젊었을 적 쉐이머스, 이제 드루 맥킨타이어죠.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쉐이머스가 드루 맥킨타이어에게 홍보 테이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줬나? 홍보 테이프를 쉐이머스가 보내줬나? WWE로? 아무튼 이 드루 맥킨타이어가 WWE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쉐이머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남자가 같은 남자입니다. 20년의 터울이 있고요. 20년의 터울 동안 머리가 심상치 않은데?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다음 뉴스입니다. AW도 살까 말까란 뉴스인데요. 쉐이머스의 AW 행위 유력하다는 전망하고는 달리 AW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옵저버에 따르면 AW 관계자들은 쉐이머스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미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선수들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48살 베테랑을 영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뉴데이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존 선수들의 TV 출연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맞는 말 같아. 뉴데이는 확정이라고 생각돼요. 뉴데이는 예전에 엘리트, 영벅스 애들 그리고 케니 오메가하고 예전부터 쌓아놓은 인연이 너무 많아서 단체 간에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뭐 에보 같은 게임 대회에서 막 대결하기도 하고 막 여러모로 인연이 있잖아. 또 무엇보다
태그팀 드림 매치가 되니까. 해서 영벅스하고 뭐 뉴데이 영입은 전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번 올인이 되지 않을까? 올인해서 뭔가 데뷔할 것 같아. 올인해서 데뷔전을 치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서프라이즈 데뷔할 것 같고. 쉐이머스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죠? 쉐이머스는 나이도 많고 뭔가 싱글스타로서 챔피언을 주기도 애매하고, 지금 사실 바비 레실리만 해도 허트 신디케이트 굉장히 영입 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WWE 챔피언 출신이 태그팀 디비전에 묶여있잖아요. 트리오 챔피언 디비전이랑. 이게 애매하니까 그런 거야 사실. 얘를 싱글로서 밀어주기에는 나이가 많고 상품성도 애매하잖아 바비 레실리가. 근데 그런 맥락에서 쉐이머스도 그닥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쉐이머스를 월드 챔피언십을 안 주면 이상한데 주는 것도 이상한 거야. 뉴데이 영버스는 좀 궁금하긴 하네. 그니까요. 40대 초반이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쉐이머스 AW 갔을 때 메인 이벤트 활약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싶긴 함. 그니까요. 그래서 저도 바비 레실리 볼 때마다 좀 위화감이 있어요. 전 WWE 챔피언이 맨날 태그팀 챔피언십만 하고 있네. 아예 AW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네. 이거 이상하네.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머스도 제가 봤을 때는 왔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케니도 나이 많지 않던가 하시는데 케니는 좀 얘기가 다르죠. 케니는 AW의 오리지널 스타고 AW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AW의 기둥 하나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케니는 얘기가 좀 다르고 48보다는 젊어요. 43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83인가 그럴 거야.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음 뉴스입니다. 베테랑 정리란 뉴스인데요. 쉐이머스의 사례는 TKO의 새로운 계약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멜처는 TKO가 젊은 스타들에게 거액을 투자할 의지가 있지만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들에게는 계약 재조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구단이 전성기를 지난 고액 연봉 선수를 정리하고 젊은 선수에게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베테랑 선수들의 계약 재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카무라 신스케나 나탈리아 등 장기 재직 선수들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랑 뭐 나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AW에 주기 싫은 선수긴 하거든요. 왜냐면 또 카오스에 인연이 있는 오카다와의 연합이 좀 나카무라에게 시너지를 좀 많이 줄 것 같아. AW에 시너지를 좀 많이 줄 것 같아. 나카무라를 주면은. 나탈리아 뺏기면 뭐 난리 나죠. 그래서 WWE 나탈리아 얼마 전에 잡았죠. 저번 재계약 협상이 올해 초였는데 그때 만약에 나탈리아를 놓쳤다면은 지금 오에나트컵 나탈리아가 막 수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에나트컵 나탈리아가 우승을 한다던가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WWE만 벗어나면은 나탈리아가 AW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예, 이번에 덥석 나탈리아 잡아버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20년 동안 회사에 재직한 이 WWE 패밀리맨이 될 만한 멤버들이 앞으로는 좀 연봉 삭감을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쉐이머스가 그렇게 머천다이즈를 많이 판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좀 WWE 쪽에서 좀 삭감을 요구할 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쉐이머스도 그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했다? 이렇게 또 보여져요. 빈스가 그래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쵸? 빈스가 쉐이머스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부커의 옹호란 뉴스인데요. 쉐이머스의 계약 논란에 대해서 부커티는 회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쉐이머스는 한 회사에서 거의 20년을 활동했다. 이런 일은 모든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라면서 계약 재조정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 선수들에게 비슷한 제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믿고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쉐이머스처럼 회사가 연봉 삭감을 제시할 것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면에서 당연한 거다라고 부커티가 좀 WWE 편을 들었어요. 좀 약간 부커티가 친 WWE 성향인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타이틀 수를 놀려놓아도 노는 선수가 많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AW가 좀 브랜드 스플릿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한 거나 다름없지만 다이너마이트를 뛰는 1군하고 컬리전은 좀 약간 AW의 2군하고 1.5에다가 링 오브 오너의 1군이 약간 올라오는 그 미드러스 같은 느낌이고 AW의 3군들이 링 오브 오너를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브랜드 스플릿이 안 된 것 같지만 브랜드 스플릿이 된 AW인데 저는 좀 아예 명확하게 해야 그 많은 벨트들이 좀 더 빛을 보고 그 많은 선수들도 빛을 보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흥행이 더럽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AW가 페이퍼뷰는 만석을 채워요. 이번 포비든 도어도 9,500인가 그랬어요. 또 더블 오너싱은 추가 좌석 모두 매진
양석. 그래서 페이퍼뷰는 만석 채우는데 위클리가 지금 3,000 채우는 거를 채웠다 말았다 하거든요. 1,500, 3,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해,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AW가 위클리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브랜드 스플릿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노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죠. 컬리전 하면은 컬리전이라고 또 우리 1군 다 안 내보내면 좀 그러니까 행맨도 한번 나와야 되고 케니도 한번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좀 고여있는 다른 애매한 애들이 컬리전이나 링 오브 오너에 좀 짜투리 시간에 나오게 되면서 약간 좀 브랜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브랜드를 활용하려면 나눠야 되는데 나누면 또 흥행이 어렵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AW나 TNA나 위클리가 너무 약함. 맞아요. 진짜 정확해요. 그래서 WWE 이제 라이퍼는 사실상 있기 힘들다. 이제 쉐이머스 48이고 해서 쉐이머스의 지속 관계에 대해서 부커티가 본인 팟캐스트에서 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커티가 좀 너무 친 WWE가 된 게 아닌가. 본인은 라이퍼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파벌 싸움 장난 아니야 라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좀 재밌어요. WWE가 역대 최고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백스테이지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RKD 레슬링 채널에 따르면 현재 여러 정상급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경쟁은 단순히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TV 출연 시간, 메인 이벤트 스토리 라인, 주요 PLE 배치 등 한정된 기회를 두고 기존 스타와 떠오르는 신예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WE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처음 보고서 좀 재밌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냥 백스테이지에서 카더라를 레슬링 뉴스 사이트가 전해들어서 새로운 스타들, 기존 스타들 간의 방송 시간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그냥 뭔가 모호한 뉴스만 있어요. 누구랑 누구가 뭐 뒤에서 뭐 이런저런 공작을 하더라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아직은. 근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구체적인 언급이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워낙에 WWE가 재미 별로 없는 거랑은 반대로 선수들의 연봉이나 WWE 매출이나 WWE 선수들에 대한 위상이라던가 거의 연예인급이잖아. 연예인 거의 동급이고 웬만큼 메이저 스포츠 선수들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본인들이 자신들의 스팟라이트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두루뭉술한 뉴스를 관계자가 좀 유출한 것 같아요. 멜처식 화법이여 인플루언서 느낌이지 밥그릇 싸움이네. 밥그릇 싸움이란 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뭔가 이렇게 따로 언급될 만큼 굉장히 치열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줍니다. 지금 뭐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트릭 윌리엄스, 제본 에반스, 뭐 오바페미, 흑인 트로이카도 그렇고 뭐 블레이크 몰로도 지금 데뷔하자마자 만드는 티셔츠가 모스트 파퓰러 가장 베스트셀러 부분에 올라갈 정도로 신인들의 입김이 굉장히 거센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 비상이란 뉴스인데요. 다음 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세러데이 나이트 이벤트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기는 데나우젠과 JD 맥도나의 싱글 매치, 여성 챔피언십, 태그팀 챔피언십이 전부입니다. 로만 레인즈하고 CM 펑크의 챔피언십 방어전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팬들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특집쇼 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대진이 발표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일반 TV 특집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우까지도 대진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오히려 이게 대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터하고 코디의 경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군터하고 코디하고 세미제인까지 또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 모르겠는데 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넘버원 컨텐더십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CM 펑크하고 세미제인의 재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는 이 세메메가 매디슨 스퀘어 가든인 만큼 굉장히 힘을 준 경기, 코디 로즈 내지는 CM 펑크가 포함될 것 같아요. 아마도 좀 볼만한 경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가 안 된 거는 문제가 많지만 하지만 그만큼 더 큰 매치업이 기다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매치업이 무게감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베일리, 발키리아 추가되겠지. 그것도 가능성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 있고.
일단 저번 세러데이 나이메 이벤트가 제 기억이 맞다면 여성 매치업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세나메로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성 경기가 많아야 2개? 남성 경기가 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니갈디스 군터 썸스의 대립 심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세나메에서 지금 일단 코디가 군터한테 공격받아서 도전을 못했잖아요, 이번 타이틀전을. 그래서 세나메에서 코디 군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코디 군터 해갖고 군터는 졌는데 니갈디스 때문에 진다던가 뭐 해서 니갈디스랑 썸머슬램으로 간다던가 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코디 군터가 현지에서 아무런 그런 의견을 본 적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코디 군터가 세나메의 주요 대진이 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니갈디스가 군터 패싱하느라 펑크한테 기회 줘서 펑크가 챔피언 된 거라 거기에 대한 떡밥이 또 로우에 있었죠. 예, 로우에서 니갈디스가 로우에서 우리 벨트 타이틀전 너가 하냐 그래서 막 거기 가지고 말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군터하고 니갈디스의 설전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니갈디스가 개입을 할 것 같아. 개입을 많이 할 것 같고 단장끼리의 자존심 대결도 이어질 것 같아요. 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력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러데이 나이메 이벤트 대진표가 점점 확정되고 있습니다. 입중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스케줄이 없어서. 그래서 데나우젠, 제이드 맥도너 싱글 경기 확정이 됐고요.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성 태그팀 챔피언십 브리벨라 페이지 대 페이탈 인플루언스 출격하게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페이탈이 좀 찾아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하고 브리벨라가 너무 챔피언인데도 존재감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도 있고, 뭐 태그팀 피니셔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임팩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의 불만이란 뉴스인데요. 여성 태그팀 챔피언 브리벨라가 최근 스맥다운 경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팟캐스트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싱글 매치를 갖게 되어 기뻤지만 경기가 3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맥다운이 다시 2시간 체제로 운영되면서 모든 스토리와 경기를 압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2026년 여성부 싱글 경기가 3분 만에 끝난 것은 충분히 아쉬운 일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뉴스 전에 월요일 뉴스죠. 월요일 뉴스 때 제가 이번 스맥다운 너무 좋았다. 브리벨라 경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다. 이 너무 3분 만에 끝나니까 경기가 짜임새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싹싹싹 흘러가니까 경기가 너무 재밌더라. 브리벨라 레이니 리드 경기 너무 재밌게 중계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브리벨라의 불만 뉴스가 나온 거야. 브리벨라는 경기가 너무 짧았다. 자신은 더 보여줄 게 많은데 3분이라 아쉬웠다. 아니, 너는 저번 토요일 너의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어. 너 저번 토요일 잘했어. 절대 욕심내지 마.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맥다운 재밌었어요. 네, 인생 경기 덜덜. 레이니 리드 같은 아세이 상대로 경기가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든 것조차가 이미 성공이야. 이미 성공이고, 중간에 그 서브미션 스팟도 되게 짜임새 있었어요, 브리벨라. 그래서 브리벨라 진심으로 이번 스맥다운이 제일 재밌는 경기였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Know your role, show your boss. 스맥다운. 그렇죠. 다음 뉴스입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편이라는 뉴스인데요. 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 니키 벨라가 한 달 사이 2차례 과속 단속에 걸린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니키 앤 브리쇼에서 니키는 첫 번째는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65km로 적발됐지만 실제로는 50km 정도였다라고 주장했고, 두 번째로는 버지니아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85km로 측정됐지만 자신은 78km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브리벨라는 그래도 과속은 맞다 라고 하면서 웃었고, 니키 역시 보험료 인상 등을 걱정하면서 결국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예. 어차피 과속은 과속인데 중간값을 왜 부르는 거야. 과속은 그냥 과속이지. 그래서 니키 벨라 스피드를 좀 즐기는 편, 이렇게 뉴스를 써봤고요. 40에서 50이어도 어쨌든 과속이 맞는데, 그니까요. 전파 낭비. 이게 또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게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화제입니다, 지금. 이게 브리벨라가 우리는 AI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연만 있다면 AI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 나 이게 정말 필요했었어. AI를 생성하려면 너무 많은 물과 전기, 자연을 소모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돼. AI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이 소모되고 있어. 남편이 데니얼이 남편이 환경 챔피언이었죠. 환경 챔피언. 친환경 챔피언. 그래서 브리벨라가 이렇게 친환경 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삶을 사는데 그냥 부차적으로 더 필요한 거라서 쓰는 거야. 이게 산업 발전의 하나의 요소고 우리는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AI 쓰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AI 필요 없다. 브리벨라가 맞는 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AI를 쓰냐 마냐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브리벨라가 이걸로 스픽업을 해갖고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WWE 저격수란 뉴스인데요. 전 WWE 해설자 조나단 코치맨이 JD from 뉴욕과 함께 최근 WWE 크리에이티브를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바페미가 킹 오브 더 링 우승 특전을 썸머슬램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개를 언급하며 트리플 H가 팬들의 예상을 뒤엎으려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NS에서 WWE 전개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스토리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코치맨 이야기는 지금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제이우소가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제이우소가 우승할 게 너무 뻔하니까 트리플 H가 억지로 드리프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바페미가 오히려 역배니까 오바페미로 틀어버렸다. 민심하고 예외성을 주기 위해서, 반전을 주기 위해서 트리플 H가 지금 무리수를 두었다. 그 무리수 덕분에 킹 오브 더 링을 우승했는데도 썸머슬램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각본의 허점이다. 트리플 H의 실책이다. 맹 비난하고 있는 조나단 코치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나단 코치맨이 한 말 중에 좀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맞는 말이다 라는 현재 의견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각본에 허점이 생겼다. 자기네들이 내세운 규칙과 전통을 깨버렸다. 이거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Shut up 코치맨이 뭘 알아. 그래서 코치맨이 WWE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이야기만 할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이줬으면 좋았겠냐고. 그니까 안 좋았지. 다음 뉴스입니다. 화끈한 아이디어란 뉴스인데요. 부커티가 오바페미와 브록 레스너의 썸머슬램 대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바페미가 월드 챔피언 자격으로 브록 레스너를 상대했다면 이야기가 훨씬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챔피언이 오바페미였더라도 팬들은 여전히 브록 레스너의 우승 가능성을 궁금했을 것이고 그 자체가 최고의 스토리였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재 두 사람의 대립은 개인적인 라이벌 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월드 타이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자 쪽이고요. 지금 WWE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부커티나 블리레이는 좀 브록 레스너 오바페미한테 몰빵해주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근데 비슷한 의견이긴 하죠. 저도 오바페미한테 좀 모든 걸 쏟아줬으면 좋겠다. 무패였으면 좋겠다. 챔피언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이긴 한데 그렇다고 부커티랑 블리레이처럼 썸머슬램에 모든 걸 다 쏟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좀 아니고 저는 지금 뭐 레스너 이번에 먹고 연말쯤 아니면 뭐 내년 레매쯤 길게 보면은 아무튼 오바페미가 늦어도 내년 레매까지는 무패로 챔피언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부커티는 좀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 블리레이도 그렇고 이미 킹 오브 더 링으로서 챔피언이 된 채로 썸머슬램에서 브록 레스너를 맞으면 어떻겠냐. 사실상 블리레이하고 의견이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블리레이도 1일차에는 레스너를 이긴 다음에 2일차에는 로만 레인즈를 이겨서 챔피언이 되는다 이랬는데 부커티는 의견이 반대죠. 지금 부커티는 1일차에 로만 레인즈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 다음에 2일차에 브록 레스너랑 챔피언십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반대 의견인데 아무튼 둘 다 저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페미가 한 단계씩 스텝업 무패로 계속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나이지리아 언더테이커 길을 걸어가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그니까요.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근데 좀 레슬러한테 한 번 진 것도 솔직히 좀 심통나긴 해요. 한 번도 안 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하네이션 회기란 뉴스인데요. 전 WWE US 챔피언이자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인 아폴로 크루즈가 TNA 슬래미버서리에서 깜짝 데뷔했습니다. 그는 TNA 인터내셔널 챔피언 무스타파 알리와 리치 소환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WWE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경험을 지닌 만큼 TNA에서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기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하 네이션이 원래 인디 때 쓰던 이름이에요. 원래 인디 때 쓰던 이름인데 PWG, ROH는 잠깐 왔다 갔다 했고 PWG에서 많이 활동했었죠. 그래서 우하 네이션으로 활동하다가 WWE 와서 아폴로 크루즈로 바꾼 거고 이제 방출되면서 다시 우하 네이션으로 바꿨는데 이 TNA로 옮기면서 등장곡이 되게 캐치해. 이거 귀에 잘 붙는다. 음악 좋다. 이렇게 딱 챈트 외치기 딱 좋게끔 노래 잘 만들어서 TNA 내에서 분위기 좀 좋을 것 같아요. TNA가 또 WWE랑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진짜 우아는 아직 90일 안 지나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그게 먼저 차냐 늦게 차냐 차이냐의 차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차면은 그 90일이 없는데 차이면 90일,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폴로가 먼저 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방출인지 아닌지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폴로는 좀 상호 해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TNA, AW, TNA, WWE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이크 산타나가 TNA를 떠날 것 같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산타나는 TNA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계약도 며칠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산타나는 2024년 TNA에 복귀한 후 메인 이벤트급의 선수로 활약해서 TNA 월드 챔피언 경쟁의 중심에 섰고 뛰어난 경기력과 프로모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양측이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FA가 되는 만큼 WWE, AW 등 여러 단체에 관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AW에서도 좀 다시 욕심낼 만한 인재긴 하거든요. AW에서는 이제 태그팀으로만 써먹다가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마이크 산타나가 스스로 TNA로 다시 돌아왔죠. 싱글로서 잘 되려고. 그래서 자기 친구 오티즈는 AW에 남겨두고 혼자 TNA로 와서 월드 챔피언 됐고, WWE도 관심 있다는 루머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전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만큼 이제 산타나가 AW보다는 WWE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 그래서 TNA 챔피언 이제 WWE 노리는 것 같고요. 산타나 NXT 가서 토니와 맞붙으려나요? 그러면 진짜 경기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경기도 얘도 좀 호흡이 좀 많이 끊기는 스타일이라 산타나랑 하면은 이번 2빌보다 좀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 토니가 좀 타이틀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난 토니를 왜 그렇게 밀어주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WWE 진짜 오냐? 라는 뉴스인데요. 마이크 산타나가 TNA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산타나는 TNA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계약도 며칠 안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뉴욕 올버니에서 열리는 임팩트 녹화에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는 지난해부터 산타나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그는 이미 NXT에도 여러 차례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업계는 WWE가 산타나 영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몇 달 전부터 그가 NXT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산타나 보리과, 굉장히 흔치 않은 인기 선수가 되겠죠.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 그걸 또 프라이드 있게 얘기해서 여기 안에 있는 히스패닉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NXT에도 여러 번 보여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WWE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산타나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거의 막 100% 같아. 그리고 또 닉 네메스가 산타나를 이기고 또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월드 챔피언. 월드 챔피언 되자마자 남동생이 나와서 막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가 났어요. 닉 네메스 TNA 챔피언 등급 맞네. 맞아요. 결국에 챔피언 되었어요. 산타나를 꺾고 코리아 챔도 들라고 둘 다 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TNA 방송국에서 PWS 벨트 갖고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PWS가 어떻게든 불러내갖고 TNA 월드 챔피언 한번 갖고 나오면 그것도 그림이 예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TNA 월드 챔피언 실물을 볼 수가 있잖아, 벨트를. 그리고 시오 선수가 무려 사토무라를 만났어요. 사토무라 메이코. 일본의 굉장한 레전드 여성 레슬러가 되겠죠.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은퇴. 작년에 했나? 작년에 했을 거야. 작년 가을쯤에 하지 않았나? 아무튼 이제 은퇴한 전설을 만났고 시오 선수가 아주 제대로 일본 레슬링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단합니다, 진짜.